본머스의 젊은 미드필더 알렉스 스콧의 데뷔골이 그려낸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스콧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보인 행동은 경기의 단순한 순간을 넘어서 세대를 아우르는 존경과 영감의 교류로 보여집니다. 이는 풋볼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전문가들이 스콧의 플레이에서 손흥민의 그림자를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그의 독특한 움직임, 빠른 발과 날카로운 결정력으로 전 세계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니까요. 스콧의 골 장면을 분석하면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이 어떻게 젊은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빠르고 기민한 움직임, 골 결정력, 그리고 상대 수비를 헤집는 능력은 손흥민이 쌓아온 노하우의 집약체이며 이는 스콧이 그의 롤 모델로 삼을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3-1 승리는 리그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였습니다. 본머스가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그들을 꺾은 것은 팀의 전략적 유연성과 심리적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머스가 뉴캐슬과 맨유를 상대로 보여준 강력한 수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공격진은 그들의 방어벽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공격력과 창의성이 리그에서 상위권 팀으로서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합니다. 이러한 경기 결과는 토트넘과 리버풀 사이의 승점 차이를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리그 후반부로 가면서 토트넘의 타이틀 도전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프리미어 리그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각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개별 기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케와 저스틴 클로이베르트의 현란한 폼이 경기 전 분위기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대 본머스 경기는 예상을 뒤엎는 드라마틱한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토트넘이 전반전의 슈팅 수에서 본머스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축구가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가진 스포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특히 솔랑케가 전반 1분 만에 시도한 슈팅은 본머스의 공격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벤 데이비스의 결정적인 블록으로 위기를 모면한 장면은 토트넘 수비진의 헌신과 끈기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센터백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한 세르히오 레길론과 벤 데이비스의 이러한 노력은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의 헌신은 팀에 큰 가치를 더했습니다. 한편 에메르송의 경우 오른쪽 윙백 출신으로서 센터백까지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와 같은 고도의 경쟁력을 지닌 무대에서 이러한 역할 변화는 선수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이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이러한 노력에 감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은 그들이 단순히 선수를 넘어 팀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기 내용은 프리미어 리그가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강인함과 팀워크 그리고 개별 선수들의 자기 희생까지도 중요시하는 리그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축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끊임없는 감동과 놀라움을 제공합니다. 손흥민과 도미닉 솔랑케의 경기 중 순간들은 프리미어 리그의 높은 수준과 치열한 경쟁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손흥민이 전반 2분에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왼발로 터치하며 만들어낸 기회는 그의 뛰어난 기술과 위치 선정 능력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이 골대를 빗나가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축구의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공의 회전과 바운드가 손흥민의 예상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축구가 단순히 기술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순간의 판단과 운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기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솔랑케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반 20분경에 그가 크로스를 받아 시도한 헤더는 벤 데이비스에 비해 높이에서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경기가 얼마나 미세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과 팬들이 지적한 것처럼 높은 수준의 공격수라면 이러한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프리미어 리그가 왜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로 평가받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결정력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손흥민과 솔랑케 모두 이날 경기에서 뛰어난 장면을 연출했지만 결국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프리미어 리그의 높은 경쟁력과 도전의 정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는 강렬한 전략적 대결로 그려졌습니다. 전반전에 사르의 부상으로 스킵이 교체 투입되며 토트넘의 경기 운영에 변화가 생긴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본머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스킵의 취약점을 파고들며 왼쪽 공격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토트넘은 여러 차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축구 경기가 얼마나 한 선수의 부재와 교체가 전체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후반 51분에 벌어진 솔랑킨의 찬스는 본머스에게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벤 데이비스의 태클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련한 완벽한 슈팅 기회가 골대를 맞고 아웃되는 것은 본머스에게 있어서는 큰 아쉬움이었죠. 전문가들은 솔랑킨의 슈팅이 너무 높게 올라가 불운하게 골로 연결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그의 슈팅 능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는 골키퍼와의 1-1 상황에서의 정확성과 차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볼 때 손흥민의 득점 능력은 실제로 예술적인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골대 안팎에서의 정확한 슈팅과 차분함, 그리고 경기를 읽는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꾸준히 높은 득점률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그를 세계적인 공격수로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본머스의 공격 노력과 솔랑킨의 부르는 축구 경기에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경기의 결과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정신력과 순간의 판단, 그리고 운도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들은 항상 예측할 수 없고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후반 70분경 기록한 골은 그의 뛰어난 체력과 기술을 모두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중반부로 접어들며 대부분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31살의 손흥민이 30m를 질주한 뒤 왼발로 감아찬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킨 것은 경이로운 성과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체력적인 능력과 정확한 슈팅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손흥민이 그의 체력 관리와 기술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국 현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에 대한 의견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손흥민을 의심하지 말라는 한편의 게시글은 손흥민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반박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이 조금만 실수를 하면 과도한 비판을 받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실수조차도 큰 관심을 끄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통계 매체 옵타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미 이번 시즌 리그 20라운드까지 지난 시즌의 공격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살아있는 레전드라는 옵타의 평가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누적 공격 포인트 300기는 그의 일관된 성과와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단 2번의 슈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슈팅 모두 엄청난 기대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효율적인 슈팅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며 토트넘이 밀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골이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입증합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능력은 그가 단순히 득점을 하는 선수를 넘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 걸쳐 손흥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렉스 스콧의 후반 교체 출전과 그의 뛰어난 플레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콧은 후반 83분 본머스의 왼쪽 돌파 이후 골을 성공시키며 그의 재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주발이 오른발임에도 불구하고 왼발로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찾아낸 그의 슛은 비커리오조차 방어할 수 없는 완벽한 코스였죠. 전문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그의 골문 앞에서의 침착함과 간결함은 손흥민의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경기 후 알렉스 스콧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귓속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은 많은 팬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라커룸으로 들어가며 셔츠를 벗을 때 알렉스 스콧의 등번호인 14번이 보였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는 스콧이 손흥민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스콧이 과거에 토트넘의 팬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과의 유니폼 교환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손흥민과 알렉스 스콧 사이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축구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선수들 간의 존중과 영감을 주고받는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젊은 선수가 베테랑 선수에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은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며 스포츠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호 존경과 영감의 교류는 축구의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팬들에게 더 깊은 의미와 감동을 전달합니다. 알렉스 스콧과 같은 유망한 젊은 선수가 손흥민을 존경하는 것은 축구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와 세계 축구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과 경기 영향력을 지닌 선수로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성취는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성공은 후배 선수들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하며 이는 스포츠의 아름다운 면모 중 하나입니다. 한편 클로셉스키가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부 팬들의 비판은 팀 내에서의 플레이 조화와 최적의 경기 전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팀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은 경기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공격진의 경우 서로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과 같은 주요 공격수에게 적절한 패스를 연결하는 것은 팀의 전반적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축구는 개별 선수의 기량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전술적인 이해도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클로셉스키와 같은 선수가 팀의 핵심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를 강화하고 팀 전술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팀의 전력 강화와 경기에서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처럼 축구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팀 내 협력과 전략적인 조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팀은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경기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어우러져 축구의 전략적이고 예술적인 면모를 만들어내며 팬들에게 끊임없는 감동과 열정을 제공합니다. 손흥민을 향한 클로셉스키의 패스 부족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축구 경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팀플레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에서는 각 선수의 개별 기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팀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협력입니다. 특히 공격진에서의 연계 플레이는 득점 기회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팀의 전술적 조화와 승리에 크게 기여합니다.